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건조하죠. 이 경북 내륙 지역으로도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웬만큼 비가 오더라도 바람이 심한 봄에는 산불이 쉽게 번지고 잘 발생한다고 하니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권영두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산 등성이를 따라 번지고 있습니다.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마을 뒷산에 불이 난 것은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소방대원과 공무원 600여 명, 소방차도 17대가 출동했지만 산세가 험한 데다 바람이 강해 불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불 나는 소리도 막 다다닥 나고 막 번개 치듯이 웅 나면서 넋을 놓고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밤새 번지던 산불은 오늘 아침 산림청 헬기와 진화 인력이 다시 투입되면서 발생 13시간 30분 만인 오전 9시 10분쯤 진화됐습니다. 일출과 동시에 헬기 7대, 민간 군인이 1,500명이 투입돼서 9시경에 완전 진화와 잔불 정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피해 면적은 9헥타르, 인근 주민이 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상주시 외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논두렁을 태우다 발생하는 등 주민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영농 전에 논밭두렁을 소각하고 태우는 것이 관리화돼서 단속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한 봄 날씨는 잦은 비에도 금세 건조해지는 만큼 녹음이 짙어지는 다음 달 말까지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권영두입니다. 네, 이제 4.13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격전지 후보들의 면면을 알아보는 열전 현장. 오늘은 여야 후보와 무소속 2명의 후보까지 모두 사자 구도를 이루고 있는 대구 달성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이른바 진박 후보로 불리는 국무조정실장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 후보는 국가산업단지 대기업 유치와 서대구와 국가산업단지 사이 철도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대구 경제를 살리고 우리 달성을 살맛나는 그런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완성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조기석 후보는 낙동강 치수원 이전과 화원교도소 이전터 문화융합 산업단지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달성 군민을 너무 무시하는 서사의 공천 과정이 일어서서 달성 군민들께서 너무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제가 군민 후보로 이번에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하기에는 새누리당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선일보 대구 취재본부장 출신 구성재 후보는 지하철 1, 2호선을 굳이 하빈까지 연장하고 산업단지의 대기업과 청렴 창업센터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 국민들이 많은 혼선과 자존심이 상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구성재 6번 뽑아서 자존심도 세우고 우리 달성, 대구 경제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 부본부장인 무소속 조정훈 후보는 쉬운 해고 금지법,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등의 노동 정책과 영살에서 14살까지 무상의료 등을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쉬운 해고, 저성과자 일반 해고와 파견법, 기간제법을 통한 비정규직 학대를 막기 위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공천 내홍을 겪은 달성군. 후보 4명이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달성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보셨듯 대구 달성군은 이렇게 후보 4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은 어떨까요? 대구 문화방송이 영남일보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 격전지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구 달성군의 결과를 확인하시죠.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구는 현역 이종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인 지역인데요. 새누리당 추경호 후보, 더불어민주당 조기석 후보, 무소속 구성재, 조정훈 등 4명이 출마했습니다. 달성군 주민들에게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새누리당 추경호 후보 35.2%, 무소속 구성재 후보 35.6%로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의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기석 후보는 11.7%, 무소속 조정훈 후보 4%였습니다. 또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가 13.5%라서 이 두 후보가 박빙인 만큼 부동층의 표심을 누가 얻느냐가 승패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도 상위 두 후보들의 연령대별 지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추경호 후보는 20대와 50대, 60대에서, 구성재 후보는 30대와 40대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는데요. 새누리당 추경호 후보 45.8%, 무소속 구성재 후보 31.2%로 앞서 접전 양상이던 지지도와는 달리 추 후보가 14.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서는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 56%,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32%로 이 둘을 합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8%로 투표 참여 의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새누리당이 54.6%, 더불어민주당 10.4%, 국민의당 7.9%, 정의당 3.6%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문화방송과 영남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권인수입니다. 이달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대구에서 인구의 81.6%에 해당하는 203만여 명이 투표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다 선거구는 중구 남구 선거구로 20만 9천여 명, 최소 선거구는 동구갑으로 12만 2천여 명으로 나타났고 선거구 평균은 16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확정과 함께 선거 공보도 발송했다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각종 정보 공개 자료와 정책, 공약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6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가 오늘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전 세계 13개 나라에서 37명의 엘리트 선수를 비롯해 110여 명의 국내 선수와 일반인들이 6,500여 명의 응원 속에 참가해 케냐의 제임스 콴바이 선수가 이변 없이 2시간 10분 46초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또 여자부는 케냐의 캐롤라인 치토누 선수가 2시간 27분 39초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시청자와의 쌍방의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입니다. 큰 나무를 순식간에 옮겨 심을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하나의 나무를 둘러싼 4개의 커다란 삽이 하나둘 바닥을 찍더니 그대로 나무를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진 나무를 다시 옮겨 심는데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이런 기계를 활용한다면 곧 다가올 식목일에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느덧 달력은 4월로 접어들면서 지역 곳곳에서는 봄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꽃 축제가 아니더라도 도심 곳곳에서는 숨겨진 벚꽃 명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 이 꽃보라 동산에 나와봤는데요. 이곳에는 벚꽃을 보며 산책을 즐기거나 셀카봉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곳 외에도 두류공원과 지저동 금호강변, 팔공산 순환로와 옥포로 화원 유원지와 경복대, 달성공원에서도 활짝 핀 벚꽃을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하니 1년 중 가장 예쁜 벚꽃을 보면서 완연한 봄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엠벤 카드뉴스, 이번 주는 평생 동안 모은 12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 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1948년 18의 어른 나이에 결혼한 박순현 할머니. 2년 후 터진 6.25 전쟁으로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그로부터 다시 2년 후
남편의 전사통지서를 받으면서 할머니의 고단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고 농산일과 공장일을 하며 달려온 60여 년. 내 집이 생기고 땅도 생겼지만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빈자리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슴에 새긴 김만용이란 남편의 이름으로 평생 모은 전 재산 12억 원을 기부했고 그제서야 할머니는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사연에 감동받은 한 초등학생은 저금통을 들고 장학재단을 찾기도 했다는데요. 일명 박수년 할머니 효과, 할머니의 숭고한 기부의 뜻은 우리 사회에 빛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군인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MBN에서도 병영 생활하면 떠오르는 추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역시 군 생활을 추억할 수 있는 설문을 하다 보니 군대 시절 사진이나 근무했던 군부대의 마크도 올려주는 등 여느 다른 설문 때보다는 댓글도 훨씬 많았는데요. 많은 답변 중에 군 생활 중 끓여 먹은 라면이 가장 기억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설레었던 첫 휴가의 추억과 정말 힘들었던 유격훈련과 혹한기 훈련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추억들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모바일 MBN이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5로 전달과는 같았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전기와 수도, 가스 요금은 6% 내렸지만 농축수산물과 집세는 2에서 6%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달 경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로 전달보다 0.2% 내리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0.4% 올랐는데 지난해 대비 품목별 등락 현황은 대구와 비슷했습니다. 한편 2월 대구와 경북 지역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월 대구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1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줄었고 경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2로 지난해보다 1.3% 줄었습니다. 두 지역 모두 가전제품 소비는 늘었지만 음식료품의 소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달 22일까지 도 시군과 합동으로 지하수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직원 28명 3개 반으로 편성해 지하수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지하수 채취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수원 고갈이나 집안 침하, 주변 시설물의 안전상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지하수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이른바 프라임 사업에 지역 4년제 대학 대부분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